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9회 우리 두레그룹 물류 핀테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그 9번째고 다음 주는 2번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10회는 국회에서 하고 11회는 토요일 날은 강주에서 합니다. 좀 우리 회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일부 순서는 그대로 우리 김교옥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이 폐암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갑성섬 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어디 그 일양약품에서도 좀 간단하게 또 그 공진단을 좀 그 말씀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그 소개를 받고요. 아마 오늘 좀 중요한 분 한 분 또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아직도 안 오셔가지고 오시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인사말 하고 그 다음에 그 김교옥 박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좀 전에 어떤 분이 10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로나기 때문에 때가 때이니까 좀 봐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1000명 이상 안 되면 인사말을 안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는 두레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시작을 했고 그 존엄성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 경제 회복이나 또는 자립 경제를 무노동, 무자본으로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레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 공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그 김교옥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서 좀 나이가 좀 막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건강을 걱정할 나이가 됐습니다. 아주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는 우리 김교옥 박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갑상선 암입니다만은 이 모든 암이 그 많은 부분이 다 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제 제일 많은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별입니다. 이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흔히 쉽게 얘기했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자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담남암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 태국에서 이렇게 집에서 아들하고 새로운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베란다에 귀둥의 아들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졌대요. 근데 그 죽은 자식이 7대 독자래. 7대 독자.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어떻게 조금 좋아지다가 또 어떤 그 의학적인 처치를 잘못해갖고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이별이라는 거 가장 큰 게 이제 자식, 부모,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이별이죠. 오늘 그 말씀드린 그 갑상선 암도 제가 많이 보니까 좀 이혼하신 여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람은 대인 관계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점이라는 건 대인 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혼자서 살 수는 없는데 같이 살다 보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 그것도 역시 대인 관계거든요. 돈을 뗐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 금전적인 문제, 또 뭐 그따 이제 직장에서의 직무, 업무에 관한 것, 막 사업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임파관을 막 움직이게 해요. 활성화를 시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막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이가 되기까지도 하는 것이 다 임파관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처음에 받을 적에는 거기에 저항하느라고 우리 몸이 다 최대한 방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이제 조금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잠이 안 오다, 막 소화도 안 되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병으로 이제 깊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곤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점점 더 병이 깊어지고 그러는데, 대부분 하여튼 이 갑상선 쪽의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목에 갑상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원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가 성장할 때, 그러니까 뭐 거의 25살까지 누구나 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25세까지는 새로운 세포가 막 만들어져다 26세에서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미 이제 많이 이제 노화가 진행됐지만 25살까지는 누구나 성장을 하는데 갑상선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뭐예요? 갑상선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후에도 이 영향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이제 갑상선 암,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갑상선이라고 목 밑에 있는 건데, 조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들도 자세히 관찰을 잘 안 해요. 이렇게 한 번은, 특히나 여자분들은 한번 만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저도 한 5mm 정도 있는 게 있어요. 전에 1cm였는데 이제 5mm로 줄었다고 하는데, 누구나 보면은 조그맣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양성이라서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겉에서 보면 이렇게 들들어지고, 또 한쪽으로만 커 있기도 하고 양쪽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저도 그냥 뭐 우연히 뭐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도 그렇게 자세히 그냥 뭐 매일 보기는 하지만 어느 날 그래요. 원장님 왜 이렇게 목이 여기 이게 생겼죠? 그래서 빨리 한번 가서 검사해봐라 그랬더니 갑상선 항진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목 밑에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남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여자들이 생리하는 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생리가 끝나신 분들은 거의 잘 안 자라요. 근데 이제 생리가 할 때는 커졌다가 또 끝나면 조금 줄었다, 이러기도 해서 여자들은 특히나 생리랑 관련이 있는 것이 또 갑상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한 2% 정도, 암 종류 중에는 2% 정도 됐는데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공해물질이에요. 공해물질, 화학물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학 그 물질을 계속 자극을 받으면 갑상선에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 계시는 분들, 이 약도 굉장히 그 독성 물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들이 많이 와요. 화가들이 테레핀이라는 그 유화, 뭐 다른 동양화는 좀 나오는데 유화 물질이 그 독성이 강해요. 지속적으로 매일 거기서 그림 그리다 보면 이게 화학 물질이 장애를 받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중에도 이 휘발유의 수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검사해보면 거의 머리카락으로 검사해보면 수은이 얼마나 있는지 나오거든요. 정상인 사람이 제가 봐서는 40%도 안 나와요. 다 수은이 축적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공해 물질이 최근에 많은데 특히나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과 일본의 그 원자력이 지금 영향이 많아요. 지금 일본에는 조금 심각할 정도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지금 그걸 물을 방류를 한다. 그러니까 방류를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물고기들이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먹는다.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물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어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갑상선암이 많아져요. 그래서 많이 늘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치료율이 좋아요. 지금 거의 93% 정도는 5년 이상 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치료 많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이제 치료율이 좋아서 지금 현재로는 암 중에 5위에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오후에 전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험에서도 이제 안 해줘요. 갑상선암은 제외를 시켰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또 잘 낫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험에서 해주지를 않을 정도가 되고. 어쨌든 이제 여기 만져지면은 갑상선 종양이나 이제 글레이브스 디지즈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양쪽으로 크게 생기는데 그런 것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해가지고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 뭐 한방에서도 뭐 그런 영륜이 서경인이 이런 병명이 있었고 갑상선이 영향을 옛날에도 있었지만 하여튼 최근에는 더 큰 문제로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또 뭐가 원인이냐면 방사선 치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방사선실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방사선뿐만 아니라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원자를 이용한 치료,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 누적이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방사선 때문에도 자꾸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의사들은 그냥 뭐 한 8번만 하면 다 나을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또 가서 마무리 치료해야 된다고 또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방사선이. 그게 또 이 갑상선 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사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기는 이제 생활 속에 이제 라돈 이 지금 우리나라 흙이 거의 대부분이 80% 가까이 라돈이 나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방사선 북한에서 실험한다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다 떨어지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물질들이 제일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거 수은 같은 거 우리 논에 다 뿌리는 수은 이런 것 같은 것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쌓여요. 그래가지고 생기는데 특히나 이 라돈이라는 물질이 최근에 여러분들도 침대 왕창 다 걸렸죠. 또 흙 모드팩이라고 하던 것도 다 라돈이 나와 걸렸어요. 이제 물론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면이라고 옛날에 천정에 썼던 것 같은 것들 이런 같은 것들도 이제 공해 물질인데 어쨌든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이제 화학 물질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것이 쌓인다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분노라고 그러죠. 참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혼 그래 너 잘 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애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체면이나 이런 것 같은 거 생각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면 막 화가 나는. 그러니까 제일 큰 스트레스는 분노예요. 분노. 화나는 거.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뭘로다가 삭혔는 줄 아세요? 동네 춘향전이 들어온다. 영화가 들어오죠. 그 변사또한테 그 모진 고생을 하는 걸 보면 눈물을 흘려. 그러면 뭐예요? 눈물 한번 흘리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매일 일주일 한다 그러면 매일 오셔, 매일. 처음에는 이제 눈물을 그 순간에 흘렸지만 이제 점점 더 앞에 눈물을 그냥 흘리면 좋아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게 이제 그 오행에 의해서 이것이 억누르기, 화가 나는 것은 이 간은 이제 금
금극목이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것은 뭐예요? 슬픈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 상쇄된다고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옛날 사극이라든지 무슨 드라마 같은 것 중에 그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행여 지나갈 때 뭐예요? 네? 눈물 흘리고 상주들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같이 옆에서 그냥 한번 흘려주면 화나는 게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영화를 봐야 돼. 화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장인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워낙 의학을 하다 보니까 사람 죽는 거 수시로 사망 진단서도 쓰고 가서 검시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그랬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으니까요. 좀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를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죽었다고 저도 눈물을 처음으로 흘려봤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강아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니까 장모님이 서운해가지고 그러시던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약해진 거라.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 억울하고 화나고 막 그럴 때는 일부러 가서 여러분들이 슬픈 영화, 새드 무비라고 그러죠. 막 그 영화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이런 영화를 자꾸 보면 그게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요즘엔 또 그럴 기회가 많지 않죠. 옛날처럼 행여가 지나가는가, 춘향전, 그런 거,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 같은 것들이 옛날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막 구박하고 신랑이 가서 바람 피고 해도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또 이 스트레스를 작용하면서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 목 부위에 대략 여기 우리 한방에서는 인형이라는 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두두많이 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한쪽으로만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져질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심한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밥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 이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는 조금 덜한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면 또 더 심각한 것이고 또 이제 이것이 커지면 뭐예요? 요 목을 졸르니까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와. 그러고 말하는데 힘들고 삼키는 데까지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갑상선의 이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좀 심각해지면 그 이제 인후염이라고 그래서 목 쪽으로다가 가까운 목으로다가 이게 전염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이 암이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이제 조금 저기 하다면 이제 피곤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권태라고 해서 나른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초기에는 열이 매일 오후만 되면 어서서 하면서 자꾸 열이 오싹오싹 나는 그런 증세 정도가 있고 좀 이제 심해지면 아까 말한 대로 우울하고 근데 우울하다는 것이 이제 쌓이면서 분노가 이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간양 상황이라고 간양 상승이라고 여러분도 손바닥을 이렇게 보세요. 손바닥이 빨간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짜증을 잘 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간에 열이 있어서 그러거든. 그래 간에 열이 있으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그렇게 써. 입이 쓰다. 이런 사람들은 간열이 있는 거고 간열이 오히려 자꾸 훅훅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저기 하다 그러면 화를 잘 내고 괜히 사소한 건데도 갑자기 그냥 화를 부락 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열이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심해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심하면 이제 중풍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손바닥이 뜨거운 사람들은 간에 열이 있고 그것이 위로다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을 잘 내게 되고 이제 불안하게 되고 또 이제 심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이제 오조조 뽀조조 자꾸 나기도 하고요.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붉고 뭐 얼굴이 붉고 현기증이 잘 나는데 우리가 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난로를 밑에다 놔야지 위에다가 뜨거운 열 해봐야 발은 시려요. 근데 발을 차고 따뜻하게 해놓으면 밑에를 따뜻하게 하면 위에까지 따뜻해져요. 왜냐면 열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 뭐 우리도 그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 화병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 가지고 WHO에서도 인정해서 화병이라고. 그 화라는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뚜껑 열린다.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 뭐예요? 압력이 견디다가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열 현상이거든요. 막 받다 보면 이제 뚜껑 열리듯이 머리 쪽으로 아파요. 위로다 확확 달아오르고. 그것이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오는 것인데, 어쨌든 이 밑에서 화가 끓어오르면 짜증나고, 확 그냥 막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붉 꺼지고, 그러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열, 간양상항, 화병, 간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을 재보면 체온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느낌으로는 확 달아올라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이런 같은 걸 느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화라고 그래. 열이 아니고 화라는 거예요. 체온으로 쟀을 때 나오는 것은 열인데 체온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뜨거운 느낌이 있어. 심한 사람들은 어때요? 손바닥, 발바닥, 가슴까지 뜨거워요.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뭐예요? 겨울에는 이 벽에다 손발을 대야지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열 현상이거든요. 그게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먹는 것도 너무 맵게 먹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간에 열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습과 담이라는 것이 울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돌이 있는 거죠. 돌. 이게 졸여지면 이게 돌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에 돌이 있다. 또 염증이 있다. 이것도 다 습열인데, 이것이 이제 습담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요 갑상선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너무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우리 몸에 움직이는 게 기와 혈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영양과 또 힘이죠. 힘. 이런 같은 게 너무 약하면 전반적으로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뭐 나중에 체질이라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음이라고 빼빼 마른 사람들 있죠. 빼빼 마른 사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빼빼 말라 있어요. 어렸을 때 약골인 사람들이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기와 혈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잘 관리하면 오래는 살아요. 원래 무리를 안 하니까 나 힘 좋다고 나이 들어갖고도 힘 자랑하다 그냥 꼬꾸러지고 혈압으로 쓰러지고 그러는데, 워낙 어려서부터 골골골골 하니까 절대 무리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먹은 것을 영양화시키지 잘 못하고, 심장이 약해갖고 뽐뿌질을 잘 해갖고 손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결국은 암이 잘 와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잔뜩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생겨요. 기름기가 많아져요. 고기 안 먹어도. 그것이 이제 이제 나중에 쌓이면은 이제 병이 되는 건데, 너무 작아도 암이 잘 와요. 콜레스테롤이 보통 220, 230 정도였는데 150 이하인 사람들한테 암이 잘 와요. 뭐예요? 잘 안 먹고 영양 흡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세포의 영양이 부족하게 암이 잘 와요. 그래서 너무 뭐 요즘 말로 하면 채식주의자라고 고기에 한 톨도 안 먹고 얼굴이 창백하고 저혈압이고, 이 저혈압인 사람들이 암이 잘 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고혈압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어려서부터 걸걸걸걸 약골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먹는 것도 충분히 조금은 먹어줘야 돼요. 너무 먹어도 문제지만 안 먹어도 문제고, 흡수가 잘 안 돼갖고 너무 피곤하고 체중이 자꾸 줄어든다든지, 또는 이제 뭐 몽롱해진다는 거죠. 이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몽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거라든지, 또 이제 목소리가 쉬다든지 마른다든지, 이 물을 이제 많이 마시게 되고,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이제 그 기혈 허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갑상선 암에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한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 평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못 참아. 에? 그냥 막 뭐예요?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차 몰다가 그냥 거꾸로다도 확 돌아가지고서는 막 그냥 가서 쳐박고 막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서울 경기 사람들을 빨리 지방으로 터놔야 돼요.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뭐 한 얘기지만 이 쥐도 좁은 공간에 잔뜩 쥐를 놓으면요 처음에는 막 섹스를 해요. 그러다가 개체수가 많아져. 그러면 뭐예요? 섹스는 안 하고 전부 다 변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서울 이쪽에 저 경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변태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옆 사람도 귀찮아. 그러니까 아는 척도 안 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뭐예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가끔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채워주고 먹여주고 막 그냥 막 반갑게 대해주는데 요즘에 시골 가면은요 저놈이 도둑놈인가 아니까 눈소리가 벌써 달라요. 그럴 정도로 시골 사람들도 요즘엔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흩어놓으면 스트레스가 좀 덜 할 텐데 스트레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영향이라서 우리가 스트레스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할 수 없이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매일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매일 뭐예요? 술 먹는 사람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이 사람 왜 그래? 그냥 그러고 뭐라 저기 와서 뭐 하면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뭐예요? 자기 몸에 병을 키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다스려야 돼. 좀 안 좋으면 내일 아니야. 내일이 나에 관련된 일이 아니야. 할 정도로 무심하게 살아야 돼, 무심하게. 물론 뭐 제일 좋은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죠. 네. 그게 스트레스 제로예요. 혼자 살아야 돼. 가족도 스트레스거든요. 맨날 보면은 뭐 하라, 저기 하면 뭐 누구는 뭐 어쩐데 맨날 경쟁시키고 옆집 아이들은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갔는데 누구는 직장에서 승진을 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벌써 얘기해 주는 것 벌써 가족들도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냥 꿋꿋이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그냥 그런 가운데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일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확확 다루는 사람들은 뭐예요? 깔아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급하고 충동적이고 막 그냥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은 깔아앉혀야 돼. 근데 너무 또 깔아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그냥 입만 갖고 사는 사람들 있죠. 물, 밥, 잿더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깔아앉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뭐든지 물어보면 난 몰라. 나랑은 관련 없어.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입은 어떻게든지 중간을 지향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지금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되는 사람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똑같이 그냥 가서 기마이 낸다고 그러죠. 가면 제일 먼저 지가 꺼내갖고 계산하는 두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같이 살면 뭐예요? 집에 가보면 숟갈몽댕이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퍼주고도 그냥 헤헤거리고 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든지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둘이서 살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왜? 맨날 그냥 그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은 또 나중에요. 사람들이 없어. 수전노.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것도. 돈만 사랑하는 것도. 어쨌든 반대되는 사람이 뭐예요?
조화를 잘 이뤄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 방법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 예?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정신이라는 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뭐예요?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왜곡. 정신병이라는 게 뭐냐면 왜곡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걸 조금 둘러서 가. 예? 또 뭐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벌써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한번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고, 떠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곡인데 자기 자신은 그런 게 없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명상이라고 여러분들도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명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남도 이해를 하잖아요. 응? 뭐 여러분들도 다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젊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고 뭐예요? 예? 아이고야 힘들다. 아이고 죽고 싶다. 나 왜 안 붙들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것이고 내 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잘 헤쳐나가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자식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냥 막 내 몸을 막 던져가면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을 뭐예요? 점검해보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명상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손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단전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단전이 요 배꼽 밑에 5cm 정도에 있어요. 물론 그 속에도 이제 집중이 되면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다 정신 집중을 하고 눈을 감고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참 힘들어요. 깜깜한 데 넣으면 괜히 잡생각이 더 나.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밖에서 불빛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호흡에다 정신을 집중하는 건데 길게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늘고 깊고 길게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처음서부터는 잘할 수는 없지만 자꾸 생각을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조금씩 가늘고 깊고 길게 고르게.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요만큼 떼어놓고서 정 안 되면 거기다 놓고서 휴지가 안 날아가게 그 정도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참다가 확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더 아파져. 그런 식으로 호흡을 조정을 하면서 천천히 깊게 길게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훈련이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어떤 것이 좋냐? 이 가슴을 좀 심호흡을 하면 뒤에 뭐가 있어요? 척추 속에 뭐가 있어요? 척수액이 있어. 척수액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뇌를 자극을 해요. 뇌를. 그게 뇌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거라. 네, 우리가 그 기공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는 최종의 목표는 뭐예요? 내 몸이 100% 불가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가동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멍 때리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 몸이 100%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앉아가지고 아유 끝난 다음에 어디서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늦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벌써 하면은 뭐예요? 내 내장이 벌써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뛰고 있고 벌써 숨이 힘들어지고 뭐 어디가 쑤시고 등이 담이 결리고 이거 다 뭐예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평정심을 못 꼈기 때문에 내 몸이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얘기지만 멍 때리기 훈련을 하라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있는 거 쉽지 않지만 자꾸 그걸 늘리면 뭐예요? 내 몸이 100%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빈얘기는 얘기하지만 산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틀 3일 동안 귀만 들리고
움직이질 않아, 내 몸이. 그러다가 깨어나요. 그게 산삼이 뭐냐면 마취를 시켜서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장이 다 비워지고 스트레스를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틀, 3일 동안 굶으라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신 마취를 시키는 산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도 끊고 내장도 비우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똑같은 것을 이제 효과를 일으키는 게 이제 그 석청이라는 게 있어요. 자, 히말라야 5,000고지에서 나오는 그 석청. 그것도 한 3숟갈 정도 먹으면 아무리 체격 좋은 사람도 다 쓰러져.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뭐예요? 기만 들리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30, 40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어느 스님이 그 석청을 한 공기 먹고서 그냥 죽었어. 이것이 마취제라는 게 너무 심하면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 명상, 멍 때리기, 단전호흡, 뭐 선 이런 게 다 내 몸이 100% 가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 그렇게 그 무의식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잠자기 전에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잠이 들잖아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동안은 장풍을 쏴갖고도 치료했었거든요. 그 장풍 쏘는 최종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을 멍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흔들흔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상대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산삼이나 석청 또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치료기 같은 것들로 이제 그런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기계에다 갖다 놓든지 그런 현상을 만들면 프로폴리스가 그거예요. 네? 연예인들이 막 뭐 재벌 뭐 조금 하는 것들이 그게 뭐죠? 수면 마취 할 때 그걸 놔면은 통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막 그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깨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뭔 일이 있었는 거지를. 그게 바로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 잠 자기 전에 편안한 상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냐면 집중을 했을 때 뭐가 자기도 모르게 떨어. 이게 불편하면 제자리 잡느라고 떨다가 빠지고 그렇게 바로 빠지는 게 그게 바로 무념무삼의 상태예요. 기공의 최종의 목표는 그걸 만들어서 내 몸이 편안하게 하면 뭐예요? 암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100% 풀가동하니까. 근데 뭐예요? 이혼해가지고 자식 걱정, 어떻게 살 걱정, 장래 걱정, 모님 걱정, 이거 하다 보니까 다 내 몸이 다 왜곡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암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명상, 단전호흡 모든 것은 최종의 목표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서 건강해지는 건강을 발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다가 뭐 침을 넣는다든지 이제 고주파를 써갖고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여기는 다행히 바로 암이 거기에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냥 여기다 바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파스 같은 것들 발라도요 도움이 돼요. 가까운 데니까. 물론 거기다 약침을 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수건 또는 머플러 이런 걸 가지고서 이 목에다 대고 이렇게 걸어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거기를 자극하는 것 이런 같은 방법으로 목을 운동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분노를 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어려서 잼잼 하죠. 잼잼. 그런 것처럼 이게 잼잼이라는 거 이렇게만 하는데 이걸 손을 모아서 이 손바닥 한가운데 노궁이라고 한 방에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치고 그래서 번갈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은 분노가 삭혀져. 요 가운데를 여기를 때리면. 그래서 뭐예요?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를 삭히는 방법이에요. 노궁이라는 데인데 여기를 자꾸 때려서. 네, 노궁.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하려면 이제
뭐예요? 가라앉히기도 해야 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게 신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게 손바닥이 후끈후끈하게 조금 더 잘하려면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물개 박수 해야 돼. 물개 박수. 이런 식으로 자꾸 치면은 나중에 손끝 발끝까지도 후끈후끈해지고 땀이 나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기분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집중을 해서 이렇게 자꾸 때리고 발까지 일어나면서 하면은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돼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뇌를 찍는 사진기가 나왔어요. 뇌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다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나깨나 돈 생각한다. 그러면 어디에 그 생각하는 자리가 다 있어요. 예? 맨날 이 젊은 놈이 맨날 여자만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사진기를 찍으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까지도 나오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한방에서는 침 놓고 뭐 하는 자리가 다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 옛날에는 뇌라는 걸 몰랐거든요. 뇌 속을 딱 잘라보면 순두부 같이 되게 돼. 혈관도 없어. 순두부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몸을 다 거기서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걸 뭘로 설명을 했으니까 1년 12달처럼 경락이 12개고 침 놓는 자리가 365개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다 그게 뭐예요? 여기를 다치면 뇌의 그 부위가 손상이 와요. 이상이 생겨. 침을 계속 맞으면 그게 회복이 돼. 그러면 뇌가 지령을 내려서 여기를 낫게 하는 것이 침의 원리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고 그러지만 간단하게 옛날에는 뇌를 몰랐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복잡하게 얘기한 거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뇌 사진기를 갖다 딱 들이대면 어디 부위랑 반응하는 데가 어딘가 거기다 딱 자극하면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제가 좀 더 돈을 좀 벌면 연구도 그것도 해서 하겠는데 어쨌든 제일 효과가 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손이에요. 손. 그래서 뭐 수지침 얘기는 수지침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손이 뇌랑 제일 많이 연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손바닥을 때리고 손뼉을 치고 또 뭐 좀 잘하려면 요 손끝을 이렇게 맞추는 훈련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손을 자꾸 움직여주는 거 뭐예요? 컴퓨터, 피아노, 이 뭐 마작 같은 거 고스톱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그거는 조금 둔하죠. 요 손가락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꺾어 손 하나하나를 가운데서부터 가운데 첫, 둘째, 넷째, 첫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중심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뒤로 꺾어요. 이렇게 뒤로. 응? 3번, 2번, 4번, 1번, 5번. 반대편도 3번, 2번, 4번, 1번, 5번. 이런 식으로 뒤로 꺾기도 하고 밑으로 이렇게 하고서 3번, 2번, 4번, 1번, 5번. 이런 식으로 이 마디를 꺾는 것이 뇌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틈 나는 대로 그거를 좀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입니다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암 환자가 오면은 의사가 그래요. 앞으로 5년 살 확률이 32%입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딱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제가 32%에 들어가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2%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세요? 예? 미국에 우리나라 유명한 김의신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의사라니까 일부러 찾아오는데 가면 5년 살 확률이 32%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 들으러 여기까지 왔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잘 고친다고 해서 나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물질 만능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돈만 갖다 주면 의사가 다 치료하는 줄 알아요. 이게 참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절대 돈으로다가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치는 거고 또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가능한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지 열심히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곧 죽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못 고친다는데 내가 고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못 고치는 걸 자기가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암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자꾸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로다가 다뤘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무거나. 네. 갑상선이 증세가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게 비슷하다 네. 그러면 네.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죠. 예. 요즘에는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수시로 여자분들은 특히나 남자들도 안 걸리는 것은 아닌데 가끔은 이렇게 만져보고 우리 누님이 지금 85세이신데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우리 집 사람도 보면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주름이 없냐. 매일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니까 주름이 안 생겨요. 저 성형수술로다가 주름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게 여자가 이쁘장하고 다 하고 왔어도 목주름 딱 보면 몇 살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기만 하지 말고 물론 남자들도 그렇고요. 여기를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목주름이 안 생겨요. 특히나 이제 남자들은 이게 넥타이가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만 안 해도 녹내장이 안 생겨요. 넥타이를. 이게 한복이 워낙 좋은 거라 여기는 열이 올라가니까 빼내고 밑에서는 습기가 올라오니까 데님을 맨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 넥타이를 이렇게 매가지고 뇌에 압력이 올라가고 안압이 올라가니까 녹내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넥타이를 어쩔 수 매고 하더라도 자꾸 여기는 이렇게 마사지를 좀 더 잘하려면 귀 뒤서부터 이렇게 쓸어내리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해보면 여기는 가까운 데라서 피부에서 가까운 데라서 검사 엑스레이 찍어봐도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망개풀이 아니십니까? 네. 네. 수원을 빼낸다고 하던데. 예. 토복령. 예. 다른 모르는데. 그 수은을 빼는 것은 이제 이게 해독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도 한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토복령하고 그 조각자라는 거, 수은을 빼는 데는 조각자라는 그 한약재가 있거든요. 그거는 실험 논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셀레늄이 이 수은이 축적되는 것을 방해를 하는 이게 이제 미네랄도 서로 기량작용이 있어요. 수은이 많은 사람은 아연을 먹어야 돼. 납이 많은 사람은, 우리 아까도 했지만 납이 많은데, 납이 많은 사람은 아연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은이 많은 사람들은 셀레늄을 많이 먹으면 축적이 덜 돼요. 한동안은 이제 그런 물질들이 암이 된다고 지금 대체약 하시는 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우선은 아말감이 있으면 아말감부터 빼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은 아니에요, 수은. 수은이 지속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이 왔다고 빨리 빼라고 그런다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실 분. 예. 부처님 가운데 그런 거죠. 예? 부처님 가운데. 그러니까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 만큼 감정이 흘러다니지를 끌려다니지를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멍 때리라고 그랬지만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집중하고 있는데 가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그만큼 몰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안 좋은 생각도 그렇지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도 만들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훈련에 의해서는 깊이 자꾸 빠져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훈련이 기공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단전호흡에서 네, 그런 훈련. 제가 알았습니다. 네. 그 단전호흡은 제가 제일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도 연단 자세를 했거든요. 예. 연단을 1시간을 했는데 그 고비를 누르면 제 몸이 없어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몰입이 아주 그 중급 정도 이상 되는 거예요. 초급은 하려고 해도 잘 안 얼마 돼. 안 됐는데도 네. 그게 항상 연단 자세를 할 때 그 고비를 참으니까 그게 인내심이 길어지면서 그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을 한번 느꼈는데 1시간 하는데 다른 분들은 힘들어가지고 다 그만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몸이 없어지니까 며칠이라도 있고 싶은데 이제 그 시간상이 네. 그만두고 예. 진짜 얼굴이 근데 이제 그게 왜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느냐면 예. 한태음이라는 체질이 돼요. 제가 한태음이라는 체질은 어떤 생각을 하면 벌써 다 설정이 돼요.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벌써 도둑놈이 움직이는 게 보여. 아이고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이 한태음이거든요. 근데 한태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공중부양이다, 뭐 무아의경지다 잘 안 돼요. 근데 한태음인들은 딱 생각을 하면 벌써 그런 경지에 들어가요. 그게 좀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저기에서 되는 게 그렇게 잘 되는 체질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체질은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 어떤 물질이 나와서 벌써 가상 현실이 다 만들어진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그런 체질이라서 잘 빠지시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상 현실에 잘 빠지시는 거야. 근데 잘 안 되는 그 외 체질은 잘 안 돼요. 특히나 성질이 급한 서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소양인으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한태음이는 잘 돼요. 그렇게 그런 유체 이탈이니 뭐 공중부양이니 뭐 이런 같은 게 잘 되는데 다른 체질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선으로 이 빛이 쫙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뭘 생각을 하면 벌써 이게 착착착착 저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신기가 있다 뭐 이런 사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막 아무리 뭐 안수기도를 하고 뭐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라는 것은 조금만 훈련해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기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집중이 잘 되면은 거의 대부분 조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공중부양이다 뭐 이런 같은 것들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한태음인에 한해서만 잘 돼. 예. 시에는 뇌졸중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네, 예방이죠, 예방. 예, 예방이고 이 뇌라는 것은 한 3초 조금 길게 얘기하면 10초 이상 순환이 안 되면 뭐예요? 뇌세포가 파괴돼요. 뇌세포가 파괴되면 회복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로 다 이제 해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확실한 건 없는데 어쨌든 뇌세포가 파괴된 것을 그 자리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입이 돌아가거나 이제 그 오른쪽으로 뭐 입이 돌아간다는 그 부위가 똑같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위에 비슷한 기능을 계속 운동을 시키면 그 주위에 비슷한 기능이 살아나. 그래서 대신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줄기세포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기가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제 물론 간단히 뇌 껍데기에서만 가볍게 오는 사람들은 뭐 며칠 만에 그냥 아주 말짱하게 돌아오는데 이제 심하게 중앙 부위라든지 또 많은 아까 출혈이 있어갖고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빨리 안 낫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뭐 침을 놓는다든지 또 빨리 요즘에 이제 혈전 용해제라는 게 있어갖고 그걸 해서 빨리 회복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한 6개월 동안 뇌의 고착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간다. 예,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현대 의학에. 만약에 그 말씀하신 뇌 촬영하는 분이랑 왔습니다. 그 부위 지금도 CT 갖고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위가. 다른 곳에 네. 주사를 하면은 네. 그게 회복이 되는 그렇죠. 그 해당 부위가 정확히 어디랑 이렇게 맞대응이 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오행침이다 뭐다 막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정확하게 찾으면 제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일단은 또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또 뭐 시간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예, 예, 예.